콩쥐와 팥쥐. 나에게 콩쥐는 곧 로망이었다. 착하고 예쁘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팥쥐는 나에게 악의 대표였다. 나는 나쁜 사람을 보거나 고약한 심보를 가진 누군가를 볼 때 팥쥐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어쩌면 나에게 콩쥐는 좋은 이라는, 팥쥐는 나쁜 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말이다.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 일단은 콩쥐와 팥쥐의 줄거리를 들어보자. 옛날에 콩쥐라는 딸을 둔 부부가 있었다. 하지만 콩쥐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콩쥐의 아버지는 새 부인을 얻었다. 이 부인에게서는 부인의 전 남편의 딸 팥쥐가 있었다. 그렇게 팥쥐는 콩쥐의 예쁜 여동생이 되었고 이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구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한다.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밭을 매라고 하며 나무 어미를 주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지만 소가 콩쥐에게 밭 매는 것을 도와줘서 위기를 넘긴다. 소가 일을 다 마친 후에 언니가 맛있는 과일, 과자, 떡 혹은 사과를 주며 콩쥐에게 먹으라고 한다. 하지만 콩쥐는 팥쥐와 새어머니와 이것들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기도 한다. 몇 년 뒤 원님의 고울잔치로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콩쥐를 잔치에 보내기 싫어서 콩쥐에게 구멍난 큰 독에 물 채우기와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일들을 시키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고 자신은 팥쥐와 함께 잔치에 가버린다. 하지만 두꺼비와 참새가 팥쥐의 일을 도와주고 팥쥐는 원님 고울잔치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콩쥐가 강을 건너던 도중 뒤따라오는 원님의 행차에 놀라 실수로 꽃신 한 장을 시냇물 속에 빠뜨려버리고 만다. 이 꽃신을 본 원님은 나중에 신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주워 간직한다. 이후 원님은 꽃신 한 짝을 들고 와서 누구의 것인지 찾는데 새어머니와 팥쥐가 팥쥐꽃이라고 우긴다. 하지만 원님은 꽃신이 콩쥐의 발에 딱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때문에 이후 새어머니와 팥쥐가 콩쥐를 죽이려고 하지만 원님의 도움으로 콩쥐가 살아나게 된다. 원님은 콩쥐와 결혼하게 되고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용서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 온라인 책 서점에서 이 전래동화는 재미있는 옛 조상들의 이야기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책 속의 다양한 주제가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할 말을 해야겠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에서 여성 대 여성의 대결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이 이야기는 선하고 예쁜 콩쥐 vs 못되고 못생긴 팥쥐와 새어머니의 대립구조가 주된 이야기이다. 한국에서는 여정녀라는 여성 혐오 단어가 있다. 다른 말로 여자의 적은 여자를 줄여 여정녀라고도 한다. 이 여정녀 단어를 나무 위키에서 보통 자신보다 잘난 여성에 대해 시기에 기인하여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인용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는 자신보다 예쁜 여성을 시기 질투해서 근거 없이 외모나 성품을 깎아내리고 따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편견에서 나오는 말이다. 또한 여성들과의 분쟁을 다룰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가리고 예민한 여성의 문제인양 심각성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더군다나 폭력범죄의 다수가 남성 간 싸움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두고는 남정남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른들은 말한다. 남자들은 싸우면서 끄는 거지. 여자들은 서로 질투해. 하지만 남자도 남자를 질투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를 도울 수 있다. 공격, 원조, 지시, 도움, 증오와 같은 감정 현상들은 개인의 차원의 문제이지 성별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 간 다툼은 비단 여성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남성 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용어의 잦은 사용과 암묵적인 사회적 용해는 여자가 질투가 심하다와 같은 여성 혐오적 판단에 공고해야 하며 동시에 남자들은 서로 공격하지 않으며 협동을 잘한다와 같은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편견 역시 강화시킨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왜 새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가? 어떤 동화에서도 새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을 찾아볼 수 없다. 세 개의 지역을 막론하고 새어머니를 이렇게 나쁜 년으로 그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우연인가? 보통 많은 전래 동화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캐릭터들이 더 평면적이며 또 묘사되게 표현된다. 이것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시선과 압박이 많음을 상대적으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책은 대상 연령이 4세에서 7세이고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재미있는 우리 전래동화 20편을 골라 엮은 책이라며 홍보되고 있다. 비극이다. 또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콩쥐가 새어머니에게 구박받을 때 도대체 친아버지는 무엇을 했는가이다. 이 전래동화를 읽고 나면 아버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는 학대를 받아야 한 콩쥐를 방임한 엄연한 범법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어디에서도 아버지가 벌을 받거나 반성을 한다거나 등의 조치는 없다. 다만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출연시키기 위한 보조의 보조 출연자일 뿐이다. 그리고 왜 백마탄 원장님은 이 이야기의 피날레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 동화를 읽고 나는 콩쥐와 백마탄 원장님이 모님의 행복한 신혼을 상상하며 뿌듯했다. 최악이다. 과연 지금의 4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까? 정말 호러물이다.